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모레부터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7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 제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만한 상황, 그 정황, 이거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흐름은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는 바로 그런 걸 기정사실로 하고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른바 이제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조기에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공작 이런 걸 벌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찌라시에 퍼져가면서 일부 이제 유튜브들이 인용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 그 이제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친윤계의 원톱 이철규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내가 누가 그거 돌리는지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김옥균 프로젝트 자체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미 찌라시, 이제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 찌라시에 나온 내용 가지고서 유튜브를 실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다른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근거 없는 거를 퍼뜨려서 특히 특정 누구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제 유튜브를 들어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올랐으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것이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왜 이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느냐? 그건 바로 갑신정변 때문이죠.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이른바 조선시대 말기 개화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정변 를 일으켰는데 바로 그날 우정국에서 무슨 그 행사를 하다가 이제 정변을 일으켰는데 곧바로 명성황후가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본 군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람에 사흘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치면 3일천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이걸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면 사흘 만에 이게 상징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붕괴시키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짧은 기간에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사퇴를 하면 되는데 사퇴할 리야 만무한 것이고 비대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건 언제냐? 첫 번째가 본인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럴 리는 만무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당원 제96조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이게 있어야 됩니다. 4인 이상의 사퇴.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래서 5명이거든요. 이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최고위원에 친윤계가 다 당선된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보면 9명입니다. 이 중에서 한동훈계가 명확한 사람은 장동혁, 박정훈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함은경 후보도 한동훈계라고 봐야죠. 한동훈 후보가 영입한 사람이니까 운동권 출신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사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동훈 후보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4명이 지금 출마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계 또는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입니다. 인요한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김재원 전 의원, 이상규, 그 다음에 김형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출마해 있어서 9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중에 김민전 의원은 당선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이 4등 안에 못 들었을 경우라도 무조건 4등으로 간주가 됩니다. 안에 들으면 상관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이 1등을 하든 2, 3, 4등을 하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6등, 7등을 하든 상관없이 김민전 의원은 당선됐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3명만 지금 공석입니다. 3명은 누구누구가 당선될까요? 글쎄, 저보고 예측을 해보라면 이게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찍으면 그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표를 주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다. 그러면 한동훈과 가까운 걸로 그 선거인단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장동혁, 박정훈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명이 지금 김민전 의원을 빼면 3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재원 전 의원은 영남권 유일한 최고위원입니다. 영남권이 지금 그 선거인단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 또 친윤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인요한 의원 아닙니까? 친윤이 밀면, 그러니까 친윤이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죠. 김민전 의원은 어차피 최고위원이 될 테니까. 그러면 친윤은 다 인요한을 밀자. 이렇게 되면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꼽은 사람이 장동혁, 박정훈, 그 다음에 인요한, 그 다음에 김재원, 이렇게 4사람을 꼽았죠. 이 중에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됩니다. 누가 떨어질까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자, 보세요. 그 중에 만약에 친윤계인, 그러니까 김민전은 어차피 됐고, 친윤계인 인요한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친윤계는 김민전은 이제 원희룡계로 지금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친윤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요한하고 둘밖에 안 됩니다. 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 같은가?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진종호, 사격선수였던 진종호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청년들입니다. 현역 의원도 아니고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진종호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 꽤 높고, 이거 친한계고, 친한동훈계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김민전은 당선이 됐는데 여기는 친윤계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사람 중에 설령 인요한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친윤계는 2사람밖에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친한계는 장동혁, 박정훈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장동혁, 김재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김재원 전 의원은 명백하게 친윤계라고 하기도 어렵고 친한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본인이 설령 당선이 돼서 만약에 친윤계 쪽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3명밖에 안 됩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진종호가 당선이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면, 여하튼 어떤 경우라도 그 4명이 사퇴할 경우가 생기기가 어려운 구조다, 지금. 흐름상으로 볼 때. 전당대회의 전체적인 표의 흐름상으로 볼 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비대위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에 4명이 사의를 표명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 누가 당선되는 걸 이런저런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없다. 고로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대표가 사퇴 안 할 거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거나 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도 지금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될 수가 없는 조건이죠.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 분위기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건 누가 구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일부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 즉각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한다 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비대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비대위까지 가지도 않는다. 왜? 고리된 자리가 그렇게 네 자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당초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뭐 찌라시에서 돌았고 누군가가 그게 뭐 아이디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원, 당규,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 현재 뭐 대표는 뭐 저는 이제 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누가 최고위원이 될 것이냐라는 걸 이리저리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비대위로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성사 자체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게 사실은 숙제죠. 풀어야 할 숙제죠. 아마 정말 공식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뭐 깨질 가능성, 이제 탈당 가능성, 뭐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뭐 탈당 얘기를 몇 번 했다는데 그거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스스로 불러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설령 가지고 뭐 울뚝불뚝 뭐 이제 탈당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결국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지금 뭐 거의 확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정말 공식적인 관계. 그러나 서로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소통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수도 없이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